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기변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후지필름의 X-H1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T4가 출시되어가지고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H1을 팔고 기다려서 출시가 되자마자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고 제가 뭐 왜 기변을 했는지 짧게 만져본 소감 같은 걸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박스를 보면 기존의 후지필름 박스와 별 다를 게 없고요. 박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박스 안에 구성품은 뭐 이런 문서들이랑 여기 본체, 가장 중요한 본체가 들어있고, 잠시 뒤에 보고 뒤에 이렇게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어요. 액세서리류는 충전기라던가 배터리는 제가 이미 하나 넣었고, 뭐 스트랩이랑 다른 것들은 별다를 게 없는데 요게 들어있거든요. 이쪽은 USB-C, 이쪽은 3.5파이 단자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면, 윗면, 옆면 이렇고, 제가 T3는 잠깐 써본 게 다여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H1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H1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H1 대비는 그립감이 약간 애매한 건 있는데, 제가 듣기로 T3보다는 그립감이 좀 좋아졌다고 해요. 또 그다음에 여기 상단에는 이렇게 다이얼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ISO, 이쪽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쪽은 노출 보정을 도와주는 거고요. 뭐 여기 위에를 누르면 잠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돌릴 때 안 돌아가고, 눌러서 여기를 열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슈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제 스트로보랑 호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H1하고 가장 그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하면 위쪽에 액정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간단한 정보들, 뭐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T라인 대대로 그런 게 없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체감하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여기 액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스틸하고 무비 버튼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틸, 사진, 이렇게만 영상. 스틸에서 무비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비에 스틸로 넘어가는 건 이렇게 뒤에 손톱으로 눌러줘야 돼가지고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죠. 액정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스위블 액정이란 게 굳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후기들을 좀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가 캐논 거여서 그런지 이 스위블 액정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제 채널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그 수많은 카메라들을 사고 팔았던 게 결국은 이 스위블 액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버전부터 배터리가 변했어요. 기존에 쭉 사용하던 캐논의 그 126 배터리가 아니고 대용량 배터리가 나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앞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좀 쓰기 때문에 배터리 그립을 같이 샀어요. 이렇게 얘는 별매로 389,000원이고 키트로 파는 것보다 이렇게 별매인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H1 때는 요 밑에만 있어가지고 워낙 기존 거가 그립감이 좋았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그립을 보강해주는 부위는 없었는데, T3 때도 그렇고 요 T4도 그렇고 이렇게 그립감을 보완해주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고 제품 하단에 여기를 열면 접합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여기다 보관하면 되는데, 요거 보관할 거는 안 주고 얘 보관하는 것만 주는 게 전 조금 의문이에요. 예전 세대부터.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결합이 바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일할 때 배터리 그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샀고, 여기 당연히 이쪽에 셔터가 있고요. 잠글 수 있는 락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조그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초점 바꿀 때라던가 그럴 때 쓰는, 좀 촬영할 때 자주 쓰는, 여기는 이제 동영상보다는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자주 쓰는 키들이 이렇게 배터리 그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 양쪽에 이걸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이쪽 먼저 열어볼게요. 이쪽을 열면 메모리 카드 들어가는 데가 이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체감을 못했는데, 이게 전문가분들께는 2개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해요. 왜냐면 그 기존에는 이렇게 E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누르면 두 개가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크 단자 3.5파에 있고 여기에 리모트 단자라고 해가지고 별매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HDMI랑 USB-C 있어가지고 USB-C로 충전도 하고 이제 오디오로 모니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 USB-C 3.5파이 단자 있죠? 아까 봤던 거 걔를 연결해가지고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출력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배터리 그립을 장착하면 이쪽에도 3.5파이 단자가 있어가지고 오디오 출력을 굳이 USB-C로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뽑아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촬영할 때 이제 오디오를 같이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여기 있으나 저한테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요거를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립에서 여기 열면 돌아서 돌리면 배터리를 수납하는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FPS 회원한테는 정품 배터리를 2개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구입 안 하고 그거 배송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뜯어봤고 제가 뭐 기변을 한 이유라던가 뭐 저에게 가장 큰 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까 뭐 이미 언박싱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버린 것 같은데 결국은 액정이 돌아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떤 화면을 찍고 있는지 이게 바로 촬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T3를 사용하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기변을 할 만한 유인이 없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스펙적으로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 뭐 이제 T3 사용자분들 중에 나도 액정이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기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T3 사용자는 좀 넘어가기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뭐 H1이나 T2 아니면 뭐 프로2 이 정도 라인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사고 싶다, 좀 기변의 욕구를 느끼시지 않을까. 실제로 뭐랄까 T4에서 성능이 엄청나게 변화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들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 있잖아요. 특히 뭐 T3에서 이런 점은 좀 약간 아쉽다 하는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좀 완성형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정 때문에 기변을 했지만 제가 구입한 그 후지필름 연남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달라진 점으로 블리치 바이패스를 꼽으셨어요. 블리치 바이패스는 필름 시뮬레이션의 한 종류인데 뭐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사실 후지 필름을 선택하게 하는 좀 굉장히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같이 후보정 많이 하는 시대에 뭐 그런 필터 입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카메라에서 바로바로 해버리면 뭐 라이트룸 보정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JPG로 찍고 올리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우리가 뭐 FHD나 4K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색 보정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되게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좀 이런 류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좀 말이 약간 샜는데 아무튼 이런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추가된 게 블리치 바이패스예요. 블리치가 표백이고 바이패스가 그냥 건너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뭐 필름 인쇄할 때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표백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면 그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좀 갬성 이런 색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시절 그 느낌을 좀 재현한 그런 필터인데 또 제가 촬영해 보니까 정말 딱 그 요즘 인스타 갬성에 좀 어울리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은근히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며칠 안 됐지만 좀 사용해 보면서 이미 스펙적으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속 촬영 시간인 것 같아요. 뭐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20분이라고 뜨고 사실 뭐 4K 60프레임이 20분이다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FHD 같은 경우도 연속 촬영 시간이 30분이에요. 뭐 충전 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게 스냅으로 찍을 때 그렇게 길게 촬영하는 경우는 없지만 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더 길게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 생길 수 있는데 충전 중에도 이제 연속 촬영 제한 시간이 30분인 건 좀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박 3일 정도밖에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실제 좀 사용을 해보고 업무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그래야지 좀 할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사용해보고 또 이렇게 건덕지가 쌓이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